4년 전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진 한 아파트에 지금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는 여전하지만 당국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고용률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이나 서비스업 가리지 않고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익산 전국체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만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며 아시안게임 스타들도 출전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일어난 서울의 한 유치원 붕괴 사고는 건물 안전 불감증에 경각심을 일깨워줬는데요. 네, 안전등급 2등급에 대피 명령까지 내려졌던 익산의 한 아파트는 4년이 지났지만 그 어떤 안전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4년 전 안전상의 이유로 긴급 대피 명령까지 내려졌던 익산 우남 아파트입니다. 당시 틀어진 통로는 제자리를 잡았고 외벽의 균열도 페인트로 가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안전 문제로 여전히 멈춰져 있고 소화전은 이렇게 고장난 채 방치돼 있습니다. 내부 벽 뒤틀림이나 균열은 보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붕괴 위험이 여전합니다. 2등급은 즉시 대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리고 저희도 문도 안 닫히고. 아파트에는 여전히 절반 가까운 50여 세대가 남아있어 안전대책이 시급하지만 재건축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이 심해 합의점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놈 양보를 해주다가면 32평짜리 양보를 해주면 나 여기 32평짜리 들어가야 거다니. 공짜로 줘? 공짜로 주냐고. 재개발을 추진했던 익산시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LH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협상을 포기했고 민간 사업자들은 높은 보상비에 손을 뗀 지 오래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이나 메인 리블레로 사업 안 된다, 못 고단다 해가지고 사업성 때문에 리딜 사업 공모 신청을 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탈락이 됐어요. 익산시의 안일함과 주민들의 이기심 속에 허송세월을 보냈지만 달라지지 않은 사실은 안전진단 2등급의 아파트에 붕괴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북 고용률 저하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1년 전과 비교해 7천 명이 직장을 잃었는데 자영업이나 서비스업 불황이 심각합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최근 전주 도심 상가 모습입니다. 두어 집 건너 한 집씩 가게를 내놓는다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올 들어 표면화된 경기 침체를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폐업 대열에 합류한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도내 도소매, 음식, 숙박업 종사자는 14만 9천 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만 4천 명이 폐업 또는 휴업, 실직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기와 운수, 통신, 금융업 등 서비스업도 사정은 비슷해 9천 명이 감소했고 관공업 등 산업체 종사자도 5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반적인 도내 취업자 수는 91만 6천 명에 그쳐 1년 전과 비교해 7천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고용률은 58.4%로 0.4% 하락해 8월 기준으로 최근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웃 광주 전남의 고용률 하락이 0.1%에 그치는 등 경제 위기 속에서도 순항하는 것과 비교하면 전북의 문제는 심각해 보입니다. 자영업이나 서비스업 등에서 이탈한 사람의 상당수는 건설업이나 농림어업 등 열악한 일자리로 자리를 옮기거나 단기 실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이처럼 고용 여건이 최악인 가운데 그나마 지역에서 숨통을 틔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인데요. 전북인재 18% 채용을 목표로 합동 채용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대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채용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공공기관 입사에 꼭 필요한 자격 조건은 없는지, 인재상은 어떠한지 질문이 쏟아집니다. 저희는 자격증을 필수로 걸지는 않고요. 서류 심사할 때 자격증을 하나의 전형 요소로 해서 점수로 반영하는 거예요. 전주대학교에서 열린 2018 전북 지역 이전 공공기관 합동 채용 설명회. 국민연금공단과 전기안전공사, 국토정보공사, 한국식품연구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6개 기관이 참가했습니다. 이미 상반기 채용은 완료됐지만 하반기에도 적지 않은 채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채용은 한 380여 명 정도 됐고요. 그중에 이제 하반기에 1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 채용 인원의 18%를 지역 인재로 의무 채용하고 연차적으로 채용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어서 지역으로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매년 3%씩 늘려서 의무 채용 비율을 확대하여 2022년에는 30% 이상까지. 하지만 이전 기관들의 전반적인 채용 규모가 700여 명으로 이웃 광주 전남의 3분의 1에 그쳐 상대적인 불이익이 우려됩니다. 또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등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이 아닌 국가기관이 7곳이나 돼 이 역시 형평성을 고려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군산시 하수관거 사업은 그간 사기 시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의혹이 많았는데요. 강임준 시장이 들어서면서 하수관거를 전면 조사하겠다고 밝혀 의혹이 해소될지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관련 예산이 의회에서 대폭 삭감돼 시작도 전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2011년에 완공된 군산 하수관거는 시설의 준공도면과 다르고 서류조차 엉망인 사실이 거듭해 드러났습니다. 군산 지역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됐고 경찰에서 미시공 혐의가 드러났지만 검찰의 무혐의로 실체적 진실은 여전히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민선 7기를 시작한 강임준 시장은 선거 과정부터 BTL 하수관거에 전수조사를 약속했고 최근 군산시는 관련 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조사를 해서 종결을 하는 것이 시나 시민들이나 의혹을 하루빨리 종결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그런데 군산시 의회에서 절반 가까이 되는 2억 원이 삭감되고 3억 원만 통과됐습니다. 군산시 의회는 114km에 이르는 하수관 전 구간을 조사하는 데 무리가 있어 민원이 제기된 구간만 들여다보자는 입장입니다. 이 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 7번의 이 영역조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해명이 됐는데 그간 이 문제를 다뤄온 시민단체는 전수조사가 아닐 경우 진실을 밝히기 어렵고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산시는 BTL 하수관거 때문에 엄청난 행정력을 낭비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예산이 뒷받침돼서 의혹 해소가 되길. 새로운 군산시정 출범으로 하수관거에 대한 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졌지만 예산 마련 단계부터 축소되면서 향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추석 연휴 귀성객 편의를 위해 교통편이 증회 운행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추석 연휴 160만 명이 도내를 찾을 것이라며 오는 21일부터 엿새간 열차 운행을 왕복 2차례 늘리고 12차례 늘리고 고속버스 35대를 임시로 배차했습니다. 또 연휴 첫날인 22일부터 이틀간 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고 교통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공원묘지 성묘 대책도 추진합니다. 최근 아시안게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았는데 아시안게임 영웅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익산 전국체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체전 준비 상황을 한범수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제99회 전국체전 개폐회식과 육상 경기가 열릴 주 경기장인 익산 공설운동장이 말끔히 단장을 마쳤습니다. 주경기장을 포함해 47개 종목이 치러질 도내 73개 경기장은 대회를 앞두고 막바지 정비가 한창입니다. 특히 리모델링을 한 완산 수영장과 새로 지은 완주의 테니스장은 아직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완주의 테니스장하고 전주 완산 수영장이 공격률이 90%가 돼 있기 때문에 전국체전 이전에 경기 진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국체전이 3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홍보전도 본격화됐습니다. 익산에선 D-30일 기념 공연과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이색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대회장마다 정말 인파들이 넘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 대회 개막까지 닷새간 성화 봉송이 도내 990km 구간에서 진행돼 대회 분위기를 한껏 띄울 전망입니다. 또 대형 꽃탑이 익산과 전주 지역 5곳에 설치되고
각 종목을 형상화한 트리가트도 선보입니다. 이번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엔 역대 가장 많은 해외 동포 1,300여 명 등 4만여 명이 참가하며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주목받은 스타들도 대거 출전합니다.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아 15년 만에 도내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사립학교들이 법정 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의회의 교육청 결산 결과 도내 사립학교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은 9.4%로 전국 평균인 17.3%에 크게 미달했습니다.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은 4대 보험료와 퇴직급여 충당금 등으로 납부가 의무화돼 있으며 도내 사립학교 21곳은 납부율이 1%가 안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 계획을 여론 수렴 없이 발표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은 청와대가 발표한 자치분권 계획이 지역과 단 한 번의 소통도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내용도 지방분권 개헌안보다 크게 후퇴했다며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하려면 자치분권위원회부터 개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육군사무사단은 오늘 임실 사단 기밀실에서 청년 장병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중진공과 사무사단은 전역 예정자들의 채용 상담, 취업 박람회 등을 열 예정입니다. 제3회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대전이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립니다. 내일 개막식에는 국악인 오정혜의 사회로 권원태 명인의 쌍줄타기 공연 등이 선보이며 오는 30일까지 전시와 공연, 다양한 체험 행사 등이 준비돼 있습니다. 진안군과 한국가스공사는 오늘 도시가스 개통식을 갖고 이달 안에 진안읍 공동주택 1,40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2021년까지 단독주택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석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가 내정돼 조만간 선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 대표는 사회 책임투자 전문가로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지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와 전주 에코시티의 중학교 설립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도교육청은 혁신도시 이 중학교 설립 계획은 학교 배치 종합계획 수립을, 에코시티 봉암용 설립은 시기 조정을 이유로 교육부가 재검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지역 모두 과밀학급과 통학 불편에 따른 환경 개선이 시급해 교육청은 학교 신설을 계속 설득해 나갈 방침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수입육 판매업주인 38살 A씨는 수입산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4년간 8,3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을철 축제 현장의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37건의 가을 축제 가운데 관람객 수와 위험물 취급 여부에 따라 규모가 크고 위험도가 높은 축제 18건을 분류해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군산 시간여행 축제를 비롯해 장수 한우랑 사과랑, 임실 사선문화재 등으로 시설과 소방, 가스 등 분야별 안전 대책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국립농업전문직업체험관을 도내에 건립하자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전북연구원은 농생명 허브 조성을 위해서는 직업으로 농업을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농수산대학 등 기반시설이 풍부한 전북이 농업전문직업체험관의 적지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농업전문직업체험관을 체험과 진로 탐색, 사회적 농업과 연계할 경우 농생명 허브로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며 국립시설로 운영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읍 해화당 한약방과 고창 개미상회를 100년 가게로 추가 선정했습니다. 100년 가게로 선정된 두 업소는 30년이 넘었습니다. 간추린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